안녕하세요. 탁구닷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네,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정말 벼르고 불렀던 끝장 토론. 넥시에 대해서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장소는 특별하네요. 제가 루프 드라이브님 집에 와서. 네,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댁에 와서 지금 비빔면을 하나 맛있게 먹고. 먼 길 오셨는데 비빔면을 드려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송구합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그리고 저희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래요. 넥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리뷰어 활동을 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넥시의 산 역사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부터 리뷰어 활동을 하셨죠? 제가 두 기수니까요. 2년 된 것 같아요. 2년. 그럼 오래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넥시 제품은 넥시 제품은 예전부터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넥시를 처음 쓴 게 2008년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중펜 한창 빠져 있을 때였고요. 중펜 그 당시에 주로 구장에서 대부분 쓰셨던 게 허킹 시리즈였어요. 허킹 1, 허킹 2, 그리고 허하우 2. 근데 저는 허킹 1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니안모루 니안모루. 양면을 갖다 이제 사용을 했었고. 추억의 러버네요. 니안모루. 이렇게 쓰고 있었고 그냥 잘 치고 있었는데 구장에 이제 막 탁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라켓을 유심히 보니까 처음 보는 브랜드의 처음 보는 라켓이었죠. 보니까 넥시라는 라켓이 있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 지금 팟캐스트를 사장님에게도 이제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어찌 보면 첫 느낌 듣보잡 이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HG 클럽에서 이제 이전 운영자셨던 분이 이제 라켓 디자인 같은 했던 그 라켓, 추억의 푸가 재즈, 그 외에 여러 이제 라켓들이 한창 이제 한국식 브랜드로는 뜨거웠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 저도 기억나요. 오비드인가? 저도 그 라켓 썼었고 또 오비드 말고도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써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허킹을 쓰면서 허킹이랑 푸가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서 이제 푸가도 한 두세 자루 이제 갖고 있었고 근데 넥시의 덱스터라는 이 라켓을 처음 딱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디자인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넥시 사실은 라켓을 제 1 물겨서부터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루비콘까지 모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하는 게 우선 목표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말 할 게 없으면 이제 스티가로 넘어가고 할 건데 덱스터 라켓 처음 봤을 때는 디자인이 녹색에 뭔가 평범치 않은 그런 디자인이었고. 그렇죠. 아주 파격적인, 사실은 덱스터 진짜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죠. 2008년도 거의 말이었었던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히노키 표층인데 두께도 있는데 카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줘보라고 해서 탁구 좀 쳤었죠. 그 당시가 오히려 지금보다 탁구를 더 잘 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충 쳐서 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머리로도 튕겨봤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화를 쳤을 때는 어느 정도 단단한 감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1펜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 특유의 늘러붙는 느낌이 있었어서 이거 좀 단단하겠다, 울림이 좀 절제되겠다 싶었는데 청아하더라고요. 그 라켓 자체만을 이제 러버랑 이렇게 튕겨봤을 때. 그리고 울림이 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하이톤의 되게 종소리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소리가 났었고 그렇게 튕겨보고 다시 한번 라켓을 좀 이제 치고 싶어서 저도 한날 구입을 했죠. 덱스터를.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좀 쳤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었으니까. 그 저는 예. 넥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생긴 거는 사실 덱스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스카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라켓 때문인데 그 사실 이제 넥시라는 라켓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덱스터 치다 보니까는 그 참 탁구장에서도 이렇게 주력에 이제 밀어주는 라켓이 있는데 네. 그 라켓 외에 다른 라켓들이 간혹 보여요. 이렇게 덱스터 치고 있는데 한니발이 또 누군가 손에 또 쥐어 있었던 거죠. 저건 또 뭐야? 디자인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한니발도. 저건 또 뭐야? 했는데 한니발이었던 거죠. 그 쉐이크였는데 이제 중펜처럼 자꾸 쳤는데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원래 지금 이 편은 덱스터 편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첫 이제 만남은 그래요. 2009년 초였어요. 그거는 2009년 초에. 예. 그리고 2009년 초 맞아요. 예, 2009년 초에 한니발을 샀고 그거를 이제 또 쳐보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중펜 브레이드를 산 게 리타코의 미드쉐이크였어요. 지금은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드쉐이크를 쳤는데 그 라켓보다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말이에요. 저 자체는 미드쉐이크 그리고 프리모라츠 카본도 제가 좀 구해가지고 썼었고 근데 이거는 기본에 정말 충실한 라켓이다. 이 히노키 카본류에서는 감각도 뛰어나고 잘 나가는데 탄력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히노키 카본의 저 나름대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던 거는 있는 거 쳤을 때 뻗는 힘은 있는데 뻗는 만큼 회전이 충분하게 걸린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회전 자체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딱 쳤을 때 순간적으로 꽉 잡아주는 그 묵직한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한니발은 그 중에서 탑이었어요. 잡아준 느낌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넥시 라켓에서 가장 좋은 라켓을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한니발은 꼭 끼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그 게시판에 없어진 지 좀 몇 해 됐는데 사하라라는 또 라켓. 저 사하라. 그거는 진짜 쳐보고 싶었어요. 저 못 쳤는데. 사하라 없으세요? 네. 제가 몇 자리 있어요. 이거 사하라는 이거 딱 봤을 때 디자인은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빈티지한 디자인.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신비 뭔가 있었어요. 그때 뭐 수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광고하고 했었는데 뭐 사하라 신비 컨셉에 또 뭐 소장용 라켓 비슷한 느낌. 근데 중펜은 안 나왔고 맞아요. 제가 어찌 보면 넥시 덱스터 이후에 한니발 그때쯤서부터 이제 탁구닷컴을 전부 다 파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게시물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때 무렵쯤에 이제 탁구 이벤트까지 들어가서 이제 했을 거예요.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라켓은 좋은데 사람들의 그 평가가 그리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좋은데 실제 이 진면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능적인 부분을 주관적이지만 어찌됐건 어느 정도 기준선이나 어떤 평가 기준에서 전혀 뭐 평가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 2, 3회 전에 한 번 더 덱스터를 쳐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덱스터가 컬러보다 더 좋은 라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단추잖아요. 우선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뭐 리뷰어니까 혹은 뭐 짜고 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아이템은 사장님이랑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저하고 저 아내하고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덱스터나 그 전에 어지간한 라켓들은 다 제 돈 주고 산 거고 그렇죠. 그 소장을 갖고 있었던 거고 리뷰어를 그냥 최근에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또 하나는 넥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실 호감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호감이 있었다면 저는 리뷰어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잘 나가는 그 브랜드이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제가 샀겠죠. 여기서 이제 초기에 제가 또 그 문제의 라켓이 아클라시아를 이야기를 하자면 갑자기 아클라시아가 나왔는데 제가 왜 아클라시아를 좋아하냐면 리뷰어 이 전 기수 리뷰어에서 사실 요번 기수 리뷰어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있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이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클라시아는 사실 이 전 기수의 마지막 이제 라켓이었어요. 제모시랑 같이. 이 라켓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때 슈미 아빠님이랑 이제 처음 러버를 같이 붙이고 시타에서 생각보다 좋았어요. 근데 다시 소장용으로 다시 가게 됐죠. 이제 주력이 아니라. 근데 아클라시아가 제가 왜 그렇게 좋다 이야기를 드리냐면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치면 칠수록 좋은데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딱 합이 딱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라켓은 부족함이 없고 특히나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라켓이 최고의 라켓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한테 최고의 라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보다 더 공이 잡힐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 라켓을 만나신 거죠. 아클라시아에서. 이보다 더 잘 나갈 필요도 없고 이보다 더 컨트롤이나 뭐 모든 게 다 제가 생각했을 때 평균 그 살짝 이상이에요. 만약 제가 뭐 선수용 라켓을 친다. 그 선수용 러버를 친다 하면 그것이 저에게 꼭 잘 맞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아클라시아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무거운 드라이브를 가장 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비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건 거기서부터 넥시에 사실 애정이 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여러 게시글을 썼지만 그래요. 넥시가 뭐 최고예요. 뭐 이 라켓이 최고예요. 라는 글은 별로 없었어요. 아클라시아는 제가 소개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다가도 아클라시아를 온 것이 넥시 라켓이 원래 기본 이상을 늘 해왔지만 이 회사는 진짜 라켓을 잘 만드는 회사구나. 거기서 이제 확신을 가졌죠. 그래요. 네. 어찌됐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좋다고 사장님께 뭐 처음 뵀을 때 오늘은 이제 집까지 오셨지만 뭐 저희가 만난 것도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 처음 뵀을 때도 아클라시아 너무 좋다고 진짜 이거 최고라고. 그때는 이제 처음 뵀을 때 사장님 차에서 이제 막 이거 뭐 라켓도 끝내면서 이렇게 진짜 좋다고. 광고를 안 하고 나래도 해야겠다. 제 호칭은 오스카로 여기서 죄송합니다. 오스카님 그 차에서 그렇게 하고서 전혀 광고를 안 하셔서 진짜 서운했는데 얼마 전 이제 팟캐스트에서 까는 얘기까지 듣게 됐어. 나랑 결이 다른 분이구나. 어찌됐건 그리고 다시 덱스터도 제가 있으니까 좀 만져보고 하면서 넥시 라켓에 대해서 다시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실은 팟캐스트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 아클라시아 이후로 넥시 라켓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 어지간한 라켓은 제가 다 입고 써봤고 카리스를 못 써봤고 그리고 칼릭스 1 칼릭스 1을 못 써봤고 아리랑 뭐 그쪽 류를 이제 못 써봤고 그 외엔 다 써봤거든요. 하면서 뭐 덱스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 덱스터 진짜 잘 만든 라켓이에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라켓을 수도 없이 만져보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용품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못하고 혹은 뭐 탁구를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라켓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의 그 평가가 서요. 처음에 대충 쳤을 때 이 라켓 내가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이게 아니라 좋아. 그럼 왜 좋지? 잘 잡힌다, 잘 나간다. 뭐 이런 기준점이 쓰고 최소한 저한테 주관적으로 저한테 너무 좋아서 이제 작정하고 해야겠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은 제가 나가도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실 쌓인 게 많거든요. 지금 이게 넥시 라켓을 제가 그 사장님께 와서 이거 좀 해달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사실 사장님은 그리고 다른 또 리뷰어분들은 이거 너무 대놓고 뭐 넥시 이렇게 광고하면은 전 광고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스카님이 안 하세요. 오스카님이 안 하시고 그리고
다른 리뷰어님들 뭐 열심히 하시지만 좋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근데 저는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덱스터 제 스타일 아닙니다. 디자인이. 네. 디자인은 아니에요. 성능은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덱스터 치면은 개인적으로 1편의 느낌을 지금 오지 쪽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만 덱스터는 1편과 합판, 5겹 합판 그 중간 정도의 자리에서 그렇죠. 맞아요. 딱 있는데 이게 절묘해요. 예. 덱스터 같은 라켓은 없어요. 예.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던 컬러가 덱스터보다 조금 저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컬러는 오히려 합판의 느낌이 좀 강하고 그렇죠. 뻗는 느낌보다는 떨어진 느낌이 좀 강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결은 좋은데 뚫어줘야 할 때 오히려 덱스터에 비해서 좀 뻗는 느낌이 좀 약해요. 예. 그리고 도리어 저는 그 수비수랑 같이 시합을 할 때도 덱스터가 조금 더 힘있게 공을 갖다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하나하나씩 나요. 네. 그 덱스터 라켓을 만들 때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5겹 합판 중에서 가장 빠른 라켓이면서 흰옥기 표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단순한 목표였는데 만들고 나서요. 그 라켓에 대해서 마이테이블테니스.net이라고 이제 가장 큰 탁구 포럼인데 거기서 엄청난 토론이 벌어졌어요. 넥시라는 브랜드가 라켓을 만들었는데 이게 카피 브랜드냐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다뤄진 라켓들이 이제 사실 뭐 한니바 같은 경우는 좋은 라켓이지만 구성 자체가 새롭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덱스터하고 컬러 가지고서 설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신생 브랜드가 아주 독창적인 걸 만들 리는 없다라는 그런 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사한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댓글이 뭐 제 기억으로 한 200여 개 이상 달렸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유사한 라켓이 전혀 없다. 감각적으로나 구성으로나 또는 뭐 사이즈나 형태나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 라켓을 쓰고 이제 벌써 한 거의 10여 년이 됐는데 넥시 라켓이 오히려 이제는 과거의 라켓들이 도리어 지금의 라켓들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평가를 받을 만한 시점이 왜냐하면 넥시 라켓 중에서 좋은 라켓이 너무 많은데 이건 묻힌 것도 아니고 광고를 안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덱스터의 경우는 진짜 오래된 라켓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새로운 신제품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탁구 시장에서 덱스터는 오래된 라켓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라켓이죠. 오래된 라켓인데 그리 큰 물론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만 뭐 다른 그 유수의 유명 그 브랜드의 라켓들과는 좀 다른 형태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덱스터라는 라켓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넥시 라켓도 최근 뭐 젤롯이나 이런 최근에 인기를 얻었던 그런 라켓들에만 관심을 갖는데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닌 라켓들이 몇 개는 있지만 하지만 과거의 라켓이 지금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또 하나는 덱스터와 한니발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폴리볼에서는 이 라켓이 도리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버닝 기술에 대해서 전 높이 이제 생각을 하지만 버닝 기술 이전에 기존 감각, 그러니까 기존 그 B사나 뭐 S사는 아니지만 B사나 그 외에 뭐 N사 뭐 이런 다 아시죠? 그때 얘기하면 제가 또 하면 웃기지만 어쨌건 근데 그런 그 라켓들의 감각을 자연스러워하는 그런 라켓을 좀 편안해하는 분들에게는 덱스터가 지금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그 코로 시작하는 그 벨로 끝나는 그 라켓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제가 아는 구장이나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옛날 코르벨과 요즘 코르벨은 뭐 똑같다 나쁘다 그러니까 틀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들은 틀리대. 당사자들은 뭐 이게 처음 덱스터로서부터 시작을 하려는데 무슨 첫 뭐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어찌 됐건 그분들이 이제 코르벨을 쓰고 있다가 최근에 있는 코르벨을 하는데 다르대요. 그분들은 확실히 예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확실히 다르대요. 근데 예전 것 중에서도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대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제가 글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2008년, 9년, 10년까지 당시 버터플라이 지사장님이 저하고 탁구 많이 치면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라켓을 워낙 많이 구입을 하고 또 그분한테 당시에 미즈탄이 준 그 중펜 좀 구해달라고 지사장님도 따로 빼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게 그래서 들어온 게 그 당시에 티모볼 GLC가 이제 5자루고 한국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버터플라이 지사장님조차도 비슷한 이전 라켓과 세대나 연도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찌됐건 그분들이 이제 특주 라켓을 잡아서 썼을 때 이거는 뭐 괜찮다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일반 옛날 라켓 하나, 특주 라켓 하나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폴리볼로 바뀌고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전 이제 용품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알아보는 게 이너포스 시리즈예요. 근데 이너포스 시리즈로 가기에는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너무 비싸다. 예, 가격 자체가. 네, 이거는 타 브랜드에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뭐 이제 관계 속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감각이 조금 다른 게 있다. 네, 좀 다른 게 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이 덱스터는 아니지만 다른 류의 지금 이제 팟캐스트 운영을 계속 하면서 그 넥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라켓이 있어요. 네, 몇 가지 라켓들이 있어요. 그런 대안들이 넥시에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겹합한 넥시 어떤 라켓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습관적으로 스피어, 피터팬 뭐 이런 류들을 추천을 해드렸고 덱스터를 기억에서 아예 지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덱스터 추천을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뺏겨가지고 피터팬을 사실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피터팬을 호르벨에서 넘어가기 감각이 살짝 다를 수 있지만 파워업으로는 피터팬이 괜찮고 폴리볼에서 잘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넥시 라켓 중에서 가성비를 떠나서 합판 라켓 중에서 폴리볼에 가장 적합한 고부스 하부스를 뛰어넘어서 그냥 추천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덱스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 공감합니다. 덱스터 라켓은 완성도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넥시가 색깔이라는 걸 갖고 색깔에서 새로운 길을 갖다 이제 창출해 가신다면 당시 이제 초창기 넥시는 기존에 있던 라켓들 그게 뭐 카피 라켓이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라켓 중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라켓을 만든 게 덱스터 하니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세대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스티가와 티바의 그때 스티가 에이전시가 아니었어요. 티바 에이전시를 할 때인데 티바의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티바에 없는 라켓들을 만들고 싶었고 만들면서도 또 다른 회사 제품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인데 타사 제품하고 유사하거나 또는 좀 못하다고 하면 누가 신생 브랜드를 환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2세대가 되기 전 얘기니까 2세대부터는 넥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1세대는 무조건 타사보다 더 좋은 라켓 타사에서 없는 라켓 이거만 목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거기에서는 거의 뭐 한니발은 사실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타사에 대안이 많았으나 대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똑같은 라켓을 당시에 브랜드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딱 내놨어요. 저 우연히 쳐봤는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다라는 게 비슷한데 좋은 거 있잖아요. 분명 다르지 않아요. 근데 좋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넥시가 그냥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구나. 제가 기억나는 게 한니발 만들 때 거기에 카피를 이 라켓을 넥시는 100년 후에도 팔고 있을 것이다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한니발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오스카 라켓 오스카님이 뭐 사랑하시는 오스카 라켓
만들기 위해서 한니발 라켓의 이 기본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한니발을 만들면서 사실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오스카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니발과 덱스터가 오스카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죠. 라켓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요번 편을 뭐 막 주저리 떠들다가 이제 근데 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저 덱스터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거든요. 덱스터 들어가진 않았어요. 지금 아직 뭐 떠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근데 제 생각엔 이 방송 아무도 안 듣고 저희 둘만 계속 또 듣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한니발의 경우는 오히려 오스카 라켓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니발이.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공감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카본에 뭔가 특수 소재가 들어가면 더 좋은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수많은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라켓도 만들어보고 수많은 소재들도 끼워보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 탁구에 관련된 혹은 나무나 소재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갖다 하면서 느끼는 게 라켓 자체는 카본이라는 특수 소재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이 딱 요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충분한 것을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소재를 갖다가 추가한 것이 제 개인적인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아릴레이트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자일론의 경우는 좀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이제 카본 라켓 자체가 공이 날리고 뭐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임팩트에서 이 카본 특유의 이 성질이 물론 라켓에 뭐 각 라켓마다 들어간 카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가볍기보다는 저는 충분한 임팩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본이라는 라켓이.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너무 잡히지 않도록 도리어 조절을 해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일론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키하고 좀 경쾌하다는 느낌이 자일론이 강하고 아릴레이트는 좀 부드러운 느낌, 좀 편한 느낌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하지만 이것을 빼고 본질상 카본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스카 라켓의 경우 지금 사람들이 좀 부드럽다, 파워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아릴레이트를 도리어 뺀 한니발 라켓이 오히려 가장 오스카 라켓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즈는 좀 다른 라켓이에요. 오스카랑은 조금 다른 라켓이에요. 그렇죠. 오즈는 사실 지금 현재 그 넥시 라켓 중에서 가장 폴리볼에 대응하기 괜찮은 라켓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이야기지만 저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덱스터 한니발에 대해서는 분명 재평가가 필요하고 넥시 라켓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두 라켓은 꼭 써봐야 되겠다. 써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졌는데 2부에서 얘기 더 하면서요. 벌써 28분. 이거 위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송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봐요. 지금 저 카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일단 좀 제가 들었고요. 2부에서 좀 제 얘기도 더 하면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